안녕하세요. 영토학자 장계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독도 문제에 있어서 시료 지배적 접근법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독도 문제 우리가 시료적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시료적 지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독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인들이 한꺼번에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리 40명에 있는 우리 주민과 경찰들을 내보내고 그네들이 거기 있다면 그럼 일본이 시료적 지배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료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가 거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기에 그냥 행정력과 공권력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될 때 행정력의 원리와 공권력의 원리가 작동될 때 거기를 시료적 지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거기는 어떻게 우리가 시료적으로 지금까지도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과거에 먼 자료는 그 하더라도 당장 가장 가까운 자료부터 볼게요. 한국 영토라고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물건이 오고 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전복도 따갔고 미역도 따갔어요. 세금을 일본에 냈겠습니까? 한국에 냈겠습니까? 한국에 냈어요. 대한제국에다가요. 만약에 그때의 독도에서 채취한 어업에 관련된 결과물을 가지고 일본에다 세금을 냈다라고 하면은 행정력과 공권력이 어디에서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 시절에 이거를 한국에다가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들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행정력과 공권력이 실효적으로 대한제국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시료적 지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료적 지배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1900년도 초에요. 일본 어민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 많이 잡아갔잖아요. 이게 얘기하더라도 너무 화딱지난 건데요. 이게 사실 울릉도에 가공해 수출을 했어요. 이때 어부들은 대한제국 영해에서 작업을 해서 수출을 했는데요. 모든 세금을 대한제국에다 납부를 했어요. 이 납부한 근거 자료들이 다 있어요. 일본인들 누가 이름까지 다 있어요. 누가 얼마를 납부했다는 것까지. 1902년도에 대한제국 내부 대신이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울도 군수에게 문서를 보냈어요. 공문을. 뭐라고 보냈냐면은 울릉도를 출입하는 모든 화물의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 세칙을 내보내고요.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까지 미쳤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되고요. 이 당시에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이미 대한제국 시절에 이런 증거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900년도 전후에 갖고 전복을 찾아서 독도에 일본 상인들이 많이 왔어요. 대한제국이 울릉도감에 수출세를 내겠다고 미리 약조를 하고 서명을 하고 서명한 일본인들의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명단까지 제출을 하고 이게 그 당시에 와서 미역을 캐가거나 전복을 따는 사람들에게 10분의 1 세금을 거두고 기타 화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을 거두어라라고 하는 이게 바로 공문서입니다. 우리 조선에서 그 당시에 울도군으로 1900년 10월 23일 날 울릉도에 대해서 칙령 제41호로 새로운 자치 행정구역을 개편했는데 그래서 울도군이 됩니다. 이 울도군에다가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세금을 걷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세금을 내겠다라고 미리 서명을 하고 세금을 다 냈다. 그러면 시료적 지배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세무 행정력이 우리가 미쳤다. 이게 바로 시료적 지배. 그냥 단순히 가서 먹고 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재미가 좀 덜한 거다. 이 해방 이후에도 시료적 지배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1947년 울릉도 독도 학술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 접근을 하는 것도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료적 지배를 하는 차원에서 학술대회를 거기 했다. 조선 산악회 주최 문교부에서 후원하고 학술대회에 문서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독도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고
문서의 계획상으로 8월 22일에서 23일 자유탐사가 독도 조사를 위해서 설정된 기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자료가 이겁니다. 이거 가갖고 이제 학술대회 하겠다. 그 현장에 가서 독도 탐사도 하고 자료도 조사를 하겠다. 이게 그 학술대회의 그 내용들이고요. 남선경제신문에도 신문 기사를 통해 보면은 본사에서는 일찍부터 중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독도의 전모로 소개하고자 조사부를 동원하여 과반 현지 실정 조사의 책임을 마치고 기임한 제5강구 경찰청 독도 실정 조사대, 뭐 이런 얘기가 남선 경제신문에서 우리 땅이니까, 시력 지배로 우리 땅이니까 경찰청에서 5강구 경찰청에서 독도의 실정 조사를 했다. 뭐 바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 있는 그 내용들에 독도는 이런 곳 해갖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시류적 지배를 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권이 그럼 미치고 있느냐? 현재 우리 주권이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 주권이 미친다라고 하는 건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 거고 공권력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인과 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가 40명 거주하고 있고 65년도부터 거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그래서 이제 고 최종덕 선생이 이제 최초 거주 이래 현재는 그 다음에 이장이 여기에 이제 김성도 씨인데, 김성도 씨가 이제 계속 거주했댔는데 김성도 씨가 2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이장의 처인 김신열 씨가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국민이 현재 살고 있다. 경찰 말고. 그에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의 직원이 2명 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주 인구로서 시류적 지배를 또 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 우리의 애국에서 우리 영토로 들어올 때는 비자를 갖고 와야 되잖아, 그죠? 물론 뭐 비자 면제국도 있지만은 이 입국을 하려고 하면 뭐죠? 이 여권이 있어야 되고, 비자 면제국이 아닌 나라는 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자를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를 할 때도 여기는 신고제입니다. 한국 국민은 비자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일본 사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여권을 갖고 들어와서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독도 옛날부터 막 다닌 것 같지만 실제 안 그렇습니다. 옛날 2005년도 이전까지는 허가제였어요. 그러니까 전병헌 의원 등 열린 우리당인가요? 그 당시에? 그 당에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나고 여기를 이제 민간인들이 우리나라 땅인데 왜 맘대로 못 들어가느냐,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전에 좀 아픈 역사가 좀 있어요. 이제 전두환 군사정부가 어떻게 했죠? 군사정부가 이제 쿠데타를 좀 일으키고 정부의 대통령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돼갖고 이제 일본을 가갖고 경제를 부흥을 시키자고 30만 불 차관을 얻습니다. 차관을 얻는데 일본에서 30만 불 차관 주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조건이 뭐요? 이랬더니까 우리 일본과 한국과 독도 문제가 복잡하니까 한국 사람이 독도에 들어가는 걸 금지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이 돈이 급하니까 30억 불을 받고자 그걸 승낙을 합니다. 돌아와갖고 회의를 하죠. 어떻게 해갖고 우리나라 자국민들을 우리나라 땅에 못 들어가게 할까. 그래갖고 이제 머리를 짜내갖고 아이디어를 낸 게 거기를 전형기념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기념물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 들어가지 말아라 이래갖고 못 들어갑니다. 참 불행한 역사죠. 그랬다가 이제 이 민주화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2005년도부터 자유스럽게 들어갑시다 해갖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가 200만 명, 2018년 10월까지 200만 명이 거기를 다녀갔고 일일 평균 입도명이 560명 정도 해갖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신고만 하면은 울릉군청에 신고만 하면 이제 들어가죠. 서도는 울릉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서도는 지금 왜 허가를 받아야, 동도는 이제 많이 개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서도는 지금 뭐 이 기반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뭐 조사자 외에는 이렇게 못 들어가도록 해갖고 입도를 허가를 받아야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땅에는 모든 데가 뭐가 정해져 있죠? 우편번호가 있죠.
그 일본서 독도에 편지 보내려면은 뭘 써야 돼요? 한국 우편번호를 써야 돼. 이게 행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시력 지배라고 하는 이 개념,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개념만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의 얘기고, 그보다는 좀 높은 수준 얘기하면 행정 공권력이 미친다. 이래서 우편행정 공권 행정력이 미친다. 즉 편지 보내려면 다 이렇게 독도리 30-2번지에 보내려면은 40240 이 5자리 우편번호. 옛날에 우리 6자리 우편번호 799-805.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독도의 노래는 우편번호 799-805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우편번호도 이렇게 우리 걸로 돼 있다. 만약에 독도에서 민사 형사 사건이 일어난다, 살인 행위가 일어난다, 아까 한 건도 없었어요. 깡패가 들어와서 거기서 싸웠어. 그럼 다 경찰서 끌려가죠. 그럼 시마네 현 경찰서에 끌려가나요? 아닙니다. 어디로 끌려가요? 울릉도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공권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채취를 하거나 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시마네 현에서 인허가 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밟아요? 우리나라 울릉군청에서 받습니다. 이런 거를 행정권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권과 공권력이 미치는 곳을 시류적 지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토 주권을 위한 경찰 병력이 주둔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영유권 내에 속하는 영토로서 치안 담당은 경찰 병력이 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나가서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너무나 잘 봤죠. 이게 바로 김성도 씨가 살고 있던 주택입니다. 예, 직원 이명도에 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물도 이렇게 길어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디젤 발전기도 2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이 안 꺼집니다. 요거는 이제 저반 시설이죠. 여러분들이 독도를 이제 가게 되면 배가 여기에 내려갖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행사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이 저반 시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음용 시설, 물골인데 일일 한 1톤 정도 물이 나오고 3톤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음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고요. 독도 등대는 뭐 잘 아시죠? 우리 해를 제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게 독도 등대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여기 가서 뭐 하룻밤 잘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해 뜨는 걸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3대 아니라 한 12대 정도 할아버지가 도와줘야지 가능한 일인데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등반로도 550m입니다. 이게 한 80cm 정도 되는데 뭐 올라갈 때 좀 힘은 들지만은 550m인데 이 계단을 올라가면은 위에 동도의 그 등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위성 안테나가 있고 2000년 6월 설치를 했는데 인터넷도 여기다 다 이렇게 되고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비대가 이제 97년도 8월 달에 이제 증축해갖고 30명이 여기서 이렇게 있고요. 헬기장도 여기에 있고 케이블카가 있어갖고 무거운 짐들은 케이블카로 지금 다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등반로가 이렇게 있다. 뭐 여러분 사진을 뭐 워낙 많이 봤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행정권과 우리 사법권이 이제 미친다. 어떻게 미치느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제반 법률이 적용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독도 천연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 제 336호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흔히 여러분들이 말한 국계법이라고 하죠. 이 국계법 6조에 의거 독도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국토기본법의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법의 영역이 미치는 거예요. 아까 행정, 공권, 사법권 다 영향을 미친다.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독도는 자연 생태계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특정 도서로서 현재 관리받고 있는 섬이고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또 있어갖고 여기에 제1조에 의하면은 독도는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독도의 주변 생태계 보존, 수산자원 이용, 해양과학 연구를 균형 있게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시류적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만 볼 부분이 아니고 그냥 시류 지배를 하는데 그냥 사람이 살고 있다가 아니라 거기는 우리 우편부터 시작을 해갖고 세금을 내는 등 모든 행정력이
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 있는 이런 이 공권력이 필요한 거는 한국의 공권력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각종 그 개발이라든가 부동산법이라든가 관리, 운용, 유지에 관련된 건 한국의 사법체계 속에서 운용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묶어갖고 이거를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효적 지배에 의한 접근으로 본다면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자신 있게 이 영토를 지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